안녕하세요. 하쿠바 마타타의 김하은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이게 제가 쿠바에서 살게 된 5번째 집입니다. 저 여기 쿠바에서 아직 2년도 채 안 살았거든요. 이러다가 의사 되기 전에 여기서 이사의 신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까사 이야기죠. 쿠바에서 집이란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지는 현장이자 이벤트가 가장 많이 열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핫플레이스예요. 쿠바에서 핫플레이스는 맛집도 아니에요, 영화관도 아닙니다. 우리 집 미까사입니다. 그렇다면 쿠바에서는 도대체 왜 집 까사가 핫플레이스인 걸까요? 일단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게 작년에 쿠바에서 대히트를 친 노래인데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제목이 메보이 빠라미 까사인데요. 그러니까 메보이는 나는 간다 이런 뜻이고요. 까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란 뜻입니다. 미는 영어로 하면 마이, 그러니까 내 것을 나타내는 소유격이죠. 메보이 빠라미 까사, 이 노래를 한국말로 하면 나는 우리 집에 간다, 이 정도가 되겠죠. 쿠바는 어느 동네에 살든 자기 집 상태가 어떻든, 그러니까 되게 자기 집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기 집 주소를 그냥 막 알려준다니까요. 버스를 타서 이제 한 3분 정도 얘기를 나눈 이 타인, 이 행인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주사 맞으러 온 할아버지나 나 저기 그런가에 어디 빌딩에 사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나 있으면 들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세요. 집이 핫플레이스인 이유, 이거를 한번 하나씩 꼽아봅시다. 일단 첫째, 미까사.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웃으시면 안 되고요, 농담도 아닙니다. 화장실을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지 아시나요?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밥을 먹고 탈을 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대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장에서 신호가 온다거나 이럴 땐 정말 난감해요. 왜냐면 대중 화장실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의대를. 그 학교도 진짜 큰데 화장실은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화장실은 더 적어요. 재작년에 스페인어를 배울 때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복통과 설사가 찾아왔다고 집에 가야겠다고 조퇴를 하셨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집에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바에서는 밥을 먹고 좀 탈이 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쿠바 사람들은 밖에서 밥을 먹는 게 되게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외식은 진짜 특별한 날이나 그리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 행사 기념하러 가는 거지. 대부분 다 집에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쿠바는 모든 일상의 활동들이 다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쿠바에서 집이 핫플레이스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집이 이야기 천국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가십, 그리고 골칫거리. 가십거리, 골칫거리. 가십거리의 원천은 당연히 이웃이죠. 쿠바가 부동산 시장이 열린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아마 채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러면 그전에는 집을 그러면은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사를 다녔냐.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친척 집에 더부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가족이 합의하에 집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사 다니는 게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한 가족이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이웃이랑 몇십 년 사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었죠. 그렇게 살면 그 옆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집 옆편네가 누구랑 바람 피는지, 그 집 아들내미 딸내미가 뭐 때문에 부모 속을 썩이는지 이런 거 그냥 훤히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집 밖에 이런 가십거리가 있다면 집 안에는 끊이질 않는 가족의 이제 불화가 있습니다. 이제 쿠바 가족들은 이 제한된 공간을 쪼개서 다 이제 빽빽빽 모여 삽니다. 사돈의 팔촌, 딸내미 애인, 오촌 아저씨, 그냥 다 이렇게 북적북적 모여 살아요. 그렇다 보니 바람 잘 나고 집안 조용할 일 없죠. 영화관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집 자체가 이야기 천국이에요. 그렇게 쿠바에서 집은 진짜 거대한 DIY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세팅된 게 없어요. 다 내 손으로 고쳐야 돼요.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집을 빌리든 간에 어쨌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온수를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런 건 되게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이죠. 쿠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온수를 쓰는데 순간 온수기를 구에다가 달아놨다거나 아니면 집의 시설들 이런 게 다 집주인의 재량과 스타일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뭐 일이 끊이질 않죠. 뭐 비세, 뭐 폭풍, 이제 허리케인 같은 거 오면 뭐 또 특히 쿠바가 습한 데다가 이제 햇볕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또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페인트 구하는 것도 쿠바에선 쉽지가 않고 심할 틈이 없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이제 뭔가 감이 오시죠? 제가 왜 5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는지. 정말 쿠바의 까사는 저에게 핫한 걸 넘어서 헉 소리가 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집에서는요, 네, 제가 거기서 한 6개월을 살았어요. 이제 쿠바 노부부랑 같이 이제 살았는데 이쪽에 이제 하숙집이었죠. 그곳에서는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록금으로 쓰려고 뽑아 인출했던 돈의 한 30%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되게 놀라셨죠. 근데 이제 뭐 도난 사건이 워낙 이제 쿠바에서 흔하다 보니 그러려냐고 넘어갔지만 이제 제 첫 번째 집이었던 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 이 집에서는 가스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온수를 쓰는 법이 다 집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집은 이제 가스 밸브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가스불을 붙여서 물탱크 전체를 데워서 쓰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저씨한테 이제 집주인 아저씨에게 이사를 간 뒤에 이제 토치를 사달라고 했어요. 길쭉한 거, 불 붙일 때 쓰는 거. 아저씨가 구하면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뭐 아바나에서 물건 구하는 게 쉽나요? 쿠바에서? 그때까지만 성냥을 쓰라고 하셨는데 이제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성냥을 쓰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좀 가스가 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밸브 여는 건 똑같았는데 가스가 많이 들어왔는지 딱 성냥을 불을 붙였는데 그냥 불이 그냥 확 일어나면서 가스통 밖으로 불이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제 손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식간에 그냥 퍽. 제가 그때 생리통이 있어서 온수로 좀 샤워를 해보려고 막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일이 벌어져서 생리통이고 나발이고 다 이제 잊어버렸죠.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대로 이제 병원에 달려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집은 제가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산 다섯 개의 집 중에 제일 럭셔리하고 제일 돈을 많이 냈던 이것만 빼면 이 가스 사고만 빼면은 거의 완벽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죠. 쿠바에서는 돈을 얼마를 내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든 간에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 제가 세 번째 집에서는 확 기준을 낮춰가지고 이제 쿠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제 비슷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단돈 20만 원에 구한 아주 좁디 좁은 집이었는데 쿠바에서는 그 솔라르라고 하나? 이제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좁은 이제 길 골목길 복도에 이 집들이 촘촘히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주거 형태를 이제 그렇게 불러요. 제가 단어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일종의 못 사는 사람들의 이제 주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제 집은, 제 세 번째 집은 이런 복도식 이 주거 형태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집이었는데 뭐 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작았지만 저 혼자 사는 데다가 뭐 공부만 하니까 이웃들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물이 이틀에 한 번만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동네가 되게 많아요. 되게 흔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이 안 들어오는 날은 어떻게 사느냐? 물이 들어오는 날 물탱크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물탱크 물을 쓰는 거죠. 저희 집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물이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집에서 다 물탱크를 채우면 이 수압이 약하니까 우리 집까지 안 와요, 물이. 거의 그 물은 아침 10시부터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는 한 오후 4시 이때부터 물이 차는 거예요, 물탱크에. 이제 그거가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탱크가 보통 지붕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력 때문에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샤워도 하고 그 수압으로 뭐 빨래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물탱크를 지붕에 올리고 이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나 있는 이 파이프 물 이제 수도관에서 물을 올리는 전기 터빈이 있어요. 근데 이 터빈이 모든 집이 터빈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주인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그 터빈을 못 사셨어요. 물탱크가 1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샤워기가,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가 우리 물탱크보다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물탱크에 물이 차 있어도 수압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샤워기에서 물이 안 나와요. 양동이로 물을 씻었죠. 양동이로. 그것도 그렇죠. 진짜 문제는 그 물탱크가 있는 이쪽이 이게 빠띠오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하는데 이제 일종의 야외 공간이에요. 이제 야외 다용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띠오가 크면 거기서 이제 일종의 뒷뜰이 되고, 빠띠오가 작으면 이제 그냥 뭐 빨래하고 빨래 널고 물탱크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다용도실이 되는데, 야외 공간이에요. 어쨌든 저희 집 빠띠오가 배수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다 안 내려가요. 이제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내려가는 속도보다 이제 물이 이제 차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집 안으로 물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집에서 사실은 물 문제 빼고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집주인이랑도 관계도 좋았고, 집도 싸고, 혼자서 공부하기도 이제 괜찮았고. 근데 제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결심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하필이면 날 이제 폭우가 오는 날이었어요. 밖에 있다가 이제 밖에서 제가 술을 사가지고, 이제 생일날인데 혼자서 술이나 마셔야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술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날 물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또 물탱크에 물이 다 안 찬 거예요. 이제 수압 때문에 물이 이제 늦게 도착을 해서 할 수 없이 양동이로 샤워를 했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그 물이 거실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빠띠오에서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다 퍼냈어요. 빠띠오에 있는 물을. 그리고 나는 다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탱크에도 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양동이로도 못 씻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따로 이제 비상용으로 물을 담아두는 뚝이 있는데, 그 뚝에서도 일일이 양동이로 물을 펐어요. 지금 비 다 맞아가면서. 그럼 다시 그걸로 샤워를 했어요. 자, 그날 이제 물 문제랑 지긋지긋하다. 이곳을 떠나야 돼. 그러면서 네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집을 얘기할 때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웃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주거 형태가 아주 그냥 이웃들과 어떤 사회 공간도 없이 촘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제 바로 앞에 이웃이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 엄마, 아들로 이루어진 세 명으로 이루어진 가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에겐 참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시는데 마치 제 귀 옆에서 싸우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뭐 공간이 하도 붙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저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스페인어를. 너무 이제 쿠바식 스페인어인데다가 빨리 말하고 이제 온갖 비속어 하나는 알아들었네. 맨날 욕하시는 욕만 알아듣고, 이제 나머지 이제 고급진 그런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싸우나,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싸우고 난린가, 이제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쿠바에서 오래 산 제 외국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은 머무르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다 알아듣잖아요. 쿠바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싸우는 거냐. 듣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다 다른 이유로 싸운대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그걸 갖고 미친 듯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싸워서 이제 저희를 이제 잠을 꼴딱 이렇게 깨게 하셨는데, 저녁에 점심 때 메뉴 가지고 점심에 밥을 뭘 해 먹을까, 그걸 가지고 새벽 5시부터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뭘 가지고 싸우시냐면, 이제 그 집도 저희 집처럼 물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물이 안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물탱크에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가서 소변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뚝에서 물을 퍼다가 일일이 이제 매뉴얼로 이제 그
이 변기에 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귀찮아서 소변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게으른 할망구야 이 철없는 할망구야 그게 귀찮다고 화장실 안 가? 이러고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차라리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싶지 않다. 스페인어를 잘하고 싶지 않다. 이 too much information. 네, 그런 이제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냥 뭐 어떡해요.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귀에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억을 안겨준 집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번째 집, 그러니까 에피소드 이제 프롤로그 편에 나왔던 그 핑크 하우스 있죠. 완전 핫핑크 그 색깔이 강렬했던, 벽 색깔이 강렬했던 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번째 집은 이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뭐 물 문제도 없었고 전기 터빈도 있었고 에어컨도 있었고 그랬어요. 세탁기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집은 세탁기 에어컨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집이 저에게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될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좀 제가 좀 궁합이 안 맞았나봐요. 기운이 안 맞았나봐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자질구레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문고리 사건이었습니다. 멀쩡히 열쇠가 있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 문고리가 고장나서 집에 못 들어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세 번째 집 얘기할 때 말했던 제 친구가 그날도 이제 저를 방문을 했어요. 밖에서 만나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열쇠를 주고 이제 집에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나중에 들어갈 때 버스가 끊겨서 집에 올 때 걸어왔어요. 제가 1시간 이상 걸어오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자정인 거예요. 아이고 너무 늦었네, 친구가 자나? 하고 봤는데 집이 깜깜해. 2층 집이었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죠. 얘 자면 어떻게 깨우지? 이러고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어둠 속에서 제 집 현관문 앞 테라스 소파에 거대한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 어둠 속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얘가 갑자기 열쇠도 줬는데 홈리스 코스프레를 하나 깨웠죠. 문이 안 열린대요. 열쇠를 가지고도 멀쩡하게 잠고 갔는데 왜 안 열리지? 진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도 꽂히고 열쇠도 돌아가는데 마치 이 열쇠 구멍과 이 문고리를 연결하는 무슨 영혼의 고리가 끊긴 것처럼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밖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쿠바에 24시간 열쇠 수리공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밖에서 그냥 꼴딱 샜죠, 밤을. 그리고 이제 집주인에게 아침에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자기 친구 열쇠공을 부르라고 그래서 또 갔죠. 그랬더니 또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래요.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죠. 12시간을 밖에서 물도 없이 돈도 없이 진짜 내 집 앞에서 집 테라스에서 홈리스가 돼가지고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열쇠 이제 공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문고리가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냥 자연사를 하신 거래요. 근데 이걸 연결하는 파트가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 문고리를. 그래서 저희가 악력으로 이제 망치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문고리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랬더니 그 열쇠공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새 문고리가 없대요. 이걸 갈아줘요. 찾아오래요. 사오래요. 그러면 고쳐주겠대요. 라바나에서 그런 공산품 구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 집은 들어갔는데 이제 집 문을 못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친구는 집에서 집을 지키고 저는 이제 그 문고리를 찾아서 아바나 이곳 갔다 저곳 갔다. 집주인은 또 바빠서 못 오신대요. 결국 그날 이제 소파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잤어요. 뭐 그 동네 사람들 다 제가 밖에서 밤샌 거 아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드디어 48시간 뒤에 집주인이 행차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감정이 크게 틀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그 뒤로 이제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이 감정이 틀어져서 이제 그러고 이사를 하게 되죠. 이사하는 날에 이제 또 집주인을 한판 했어요. 저한테 막 거짓말 해가면서 뭐 돈을 더 막 받아내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싸웠죠. 근데 뭐 이웃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지원금을 모으니 이제 돈을 아예 안 주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쪽수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1층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를.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돈을 뜯어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네, 안 주고 갈 수 없고 진짜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근데 거기 이제 뒷문이 있었는데 그 뒷문을 제가 갑자기 닫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잠궈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약간 집을 다 정돈하고 싶었나?
청소도 다 했고 하니까 문이 닫았죠. 그리고 열쇠를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열쇠가 아줌마가 제가 이사를 올 때 그 열쇠를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열쇠는 항상 거기에 꽂아두고 쓰는 열쇠인 거예요. 열쇠를 이렇게 한 번 딱 돌렸어요. 그리고 두 번까지 돌아가거든요. 또 한 번 더 돌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거짓말처럼 열쇠가 똑 하고 끊어진 거예요. 부동강이가 난 거예요. 열쇠 절반은 그 열쇠 구멍 안에 있고 나머지 반은 제 손에. 제가 뭐 세게 돌린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얘도 녹이 슬어가지고 자연사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가 집주인이랑 싸우고 난리치고 이사가는 이 순간에 제 손에서 부러지냐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 반쪽짜리 열쇠를 냉장고에 올려놓고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이 딱 40쿡이 있었거든요. 이제 40달러예요. 미국 달러. 이제 환전을 하면 그게 딱 그 새 문고리를 살 가격이에요. 아줌마에게 그 돈 드리고 문고리 고장났다는 얘기는 그냥 입 뻥끗 안 하고 아줌마한테 돈 드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문고리 사건을 밖에서 제가 12시간 밤을 샜던 그날의 복수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번째 집에 오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있고 싶네요. 쿠바에서나 한국에서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밖에서 잔뜩 시달리고 들어오면 집이 되게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다 저에겐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편안한 공간일까? 깨끗한 쾌적한 환경?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꽉 차있는 냉장고? 내 취향대로 꾸며진 그 데코레이션? 가지런히 정돈된 책장? 이런 것들을 아마 한국에서 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답일 것 같아요. 쿠바 버전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큰 물탱크? 전기 나갈 걱정 없는 동네? 손 대일 걱정 없는 온수 사용법? 가스 끊길 걱정 없는 그런 주방? 그런데 사실 이런 조건들은 이제 상상했을 때는 편안할 것 같은데 직접 살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데코레이션, 뭐 침대 이런 그런 것들은 물건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감흥이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바 사람들이 늘 달고 사는 그런 걱정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경험해본 그런 게 다 해결된 집에 살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이제 오늘 물 들어오는지 물탱크 확인 안 해도 되고 만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고 굳이 뭐 성냥으로 그거 불붙이면 안 가도 되고. 근데 그렇게 걱정이 사라진 마음엔 또 다른 걱정이 들어옵니다. 익숙해진 상품, 익숙해진 물건을 뒤로 하고 새 물건을 저희가 쇼핑하는 것처럼 새로운 집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삶으로써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도달한 결론은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집은 진짜 제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엔 삶이 녹아들어요. 그리고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편안한 집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한.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 한. 저는 사실 쿠바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생활, 진짜 하루도 이제 바람 잘 나르는 이 생활을 미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자기들이 결핍된 것을 쿠바에서 투사해서 찾으려고 해요. 로망을. 소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고전적인 예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더라.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지 그 환경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맨날 수돗물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마음 졸여야 되는 생활을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희탄하신 분들이죠. 정말 어느 곳에서 살든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네가 와서 살아봐라.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한 달이나 가나 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만 그런 마음 편한 생활, 소박한 생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내공도 높지 않고 해탈도 못했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무지한 중생인지라 저는 그냥 솔직하게 짜증냅니다. 신경질 냅니다. 문고리가 왜 또 고장이 나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 5번째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짜증내는 그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또 문이 고장나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친구가 그 문 이게 벽에 난 구멍으로 드라이버를 이렇게 화장실에 넣어줘서 제가 그걸로 이렇게 드라이버 돌려가지고 문고리 해차고 나왔는데 그래도 12시간 기다린 거에 비하면 낫지. 그래도 집안에는 있잖아. 그럼 1시간 안에 해결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냥 그 이웃분들 저희 집에 친구 누구누구 오는지 그런 거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가십거리 그런 가십에 시달리는 스캔들에 시달리는 뭐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문득문득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 짧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할 때 연습을 하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제 집에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수납 공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다이소 가서 그냥 싼 거 2,000원, 3,000원 그냥 그런 수납 박스라도 사면 되지만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수납 공간이 없을 때 이제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건을 잘 정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발장이 없는 우리 집에 신발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안 쓰는 사과 박스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신발장을 만들어 봐야겠다. 행주는 어디다 걸지? 우리 집에 철사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행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그리고 그 아이디어대로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좀 집에 애정이 생겨요. 문제가 많은 집이라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친구들이 올 때 집에 초대를 할 때 같이 이제 밥해 먹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와가지고 샤워기에 물이 안 나오네 오늘도 에어컨 안 되네 뭐 이런 불평하지만 그냥 그런 그렇게 불평 갖고 오지마 이렇게 쿠사리 주면서 밥해 먹고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냥 그럴 때 잠깐 잊을 수 있죠. 누추하지만 이것이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좀 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집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제가 손빨래를 하거든요. 근데 손빨래를 하고 이렇게 딱 빨래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전 참 그 모습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빨래에 걸린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빨래가 말라가는. 그리고 또 해질 때 약간 조그만한 테라스 같은 게 있는데 해질 때 그냥 해보면서 하늘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뭐 근사한 카페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데 앉아 있으면 이제 쿠바인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저를 쳐다봐요. 이 아시아인은 마치 쿠바에서 아시아인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국적이죠.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쳐다보든 말든 그냥 이제 바람 쐬면서 조금 이제 더위가 가셨을 때니까 그런 시간대에 커피 마시고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배우죠. 네, 어쨌든 쿠바에서 까사 집은 명실상부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이 핫플레이스는 이 최고 장점 방문할 필요 없어요. 핫플레이스 가려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친구랑 약속 잡고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있는 곳 지금 여기 이곳이 바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이 우리 집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 꼭 쿠바가 아니어도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Esta bomba puertorriqueña yo te la traigo de Cupey, de Vega Baja y de Santurce, de todas partes de Puerto Rico.